네, 자, 이번 시간에는 330페이지 24번부터 또 기타 거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타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감안하지 않고 우리 분계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관련해서 연습하는 건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해보게 됩니다. 자, 10월 24일 1월 1일에 부실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처리되는 걸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처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먼저 조회를 하고 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합계전액시산표를 다시 가서 좀 볼까요? 24일로 합계전액시산표 날짜를 24일로 작성한 다음에 단기대여금도 당좌자산이니까 당좌자산 안에서 단기대여금을 찾아봅니다. 네,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죠. 그래서 전기말 결산 때 우리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한 것이 없다.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요 500만 원 이번에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된 거를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 50만 원 잔액 정리하고 모자라는 150을 비용 처리할 때는 판매 관리비 안에 있는 대손 삼각비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대손 삼각비로. 왜 그러냐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판매에 의한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건은 단기 대여금 건이에요. 단기 대여금은 판매 활동과 관계가 없는 그 돈을 빌려주는 대여 행위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어요. 대손이.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 중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지금 여기 현재는 없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4일 기타의 대손상가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날짜를 24일로, 10월 24일로 수정하시고 차변이 기타의 대손상가비, 기타로 검색해 보세요. 네, 934 영업의 비용 코드입니다.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대여금의 대손이 발생한 거 3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겠습니다. 3번 대여금의 대손.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하시고 대변. 대변은 단기 대여금이 되죠.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114 거래처 계정 코드는 114고 거래처도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부실상사 5만 번. 네,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금의 대손 500만. 네.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은 차변의 기타의 대손 삼각비 비용 발생 이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부족한 부분을 대손 삼각비 처리할 때는 그 대손 삼각비는 판매 관리비였습니다. 자, 이거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영업의 비용이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 시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 25번 이 문제 보시죠. 10월 25일 날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줬다는 얘기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임대 사업자는 아닐 거예요. 신발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 같은 거 있으면 임대를 줄 수도 있죠. 이거는 영업의 수익에, 즉 900번대 임대료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입력을 해볼까요? 임대료는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날짜가 25일이니까요. 25일로 날짜 고치시고 입금 구분에다가 2번 입력하면 입금이죠. 그리고 임대를 검색해 보시면은 900번대 코드인 임대료 보일 겁니다. 904 임대료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처가 동신사라고 있으니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동신사. 근데 코드로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개념 과목이죠. 적요는 건물 임대료를 수령 받았다는 거죠. 1번 적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변에다가 25만 원 입력하시고.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의 결합이에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10월 26일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다. 네, 우리가 유형상사 문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거래가 타계정 대체 거래예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했냐면은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이 됩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에는 상품이 돼요. 예, 재고 자산을 판매,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나 이런 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런 비용 처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요 코드를 반드시 적당한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이 상품의 적요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를 넣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손익계산서가 틀려집니다. 8번 적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이 타계정 대체 거래에는 시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에 기부금 되겠죠. 기부금, 물품으로 기부한 거예요. 거래처는 국제구호단체, 예, 여기 코드로 넣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다 옆에 텍스트에다가 국제구호단체. 적요에다가는 예, 상품 기부라고 타자를 해주면 되겠네요. 상품을 기부함. 금액은 100만 원. 원가로 회계 처리함. 그리고 대변이 상품이 되죠.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상품 146번. 거래처는 예, 국제보호단체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적요에서 여기 8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를 써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8번 넣어줘.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이 8번 적요를 써야만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기 전에 요 100만 원도 같이 빼줘야 돼. 왜냐면 다른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할 때 기말 상품 재고를 실제 재고 조사해 가지고 거기다 금액을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다른데 기부했다든가 또는 접대했다든가 이거는 재고액 이전에 미리 빼줘야죠. 그래야 원가에 반영이 안 되고 이와 같이 기부금으로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또 보여드리면은 이 손익계산서를 아직은 결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매출원가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해 보면은 방금 입력한 타계정 대체한 상품 100만 원 이것이 이와 같이 기말 상품 재고액 위에 미리 들어가 있어요. 미리 빼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우리가 적용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가 기부한 것이 매출 원가에도 들어가고 이걸 또 뭡니까 여기 또 기부금으로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맞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타계정 대체 거래 재고자산의 경우에 적용 코드를 반드시 8번 코드를 입력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27번으로 갈게요. 10월 27일입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대변의 보통예금은 2만 원 뺀 1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만 원을 우리가 차감했잖아요. 원천징수했잖아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수금이 부채니까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 2만 원, 보통예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자가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비용 발생했죠?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이 1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 발생은 12만 원 했고 우리가 그 원천징수 2만 원 했고 그리고 10만 원은 이체시켜 줬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10월 27일로 고치신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 영업의 이용에 해당되죠. 931. 거래처는 농협이라고 했으니까 코드로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은 여기다가 텍스트로 농협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적요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3번 적요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12만 원. 자, 대변에 세금을 원천징수했죠? 예수금. 254 예수금이고요. 거래처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적요는 이거는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인데 밑에 만들어 놓은 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요에다가 하자를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 원천징수. 농협에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서울은행 코드 걸어주시고요. 보통예금은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그리고 적요는 차입금 이자 보통 인출인데 그냥 여기다 타자 합시다. 저 위에가 있으니까 복사가 안 되니까 차입금 이자 차입금 이자 이렇게 해주시고 10만 원. 네. 이자 비용이 12만 원 차변에서 발생했고요. 자, 그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했습니다. 2만 원 세금 공제했고요.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10만 원 계좌이체시켜서 자산 감소했습니다. 이 원천징수 2만 원은 다음 달 11월 10일 날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예. 이 예수금이라는 것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세금을. 예, 농협의 예, 수익, 이자 수입에 대한 그 세금을 우리가 원천징수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만약에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이자를 낸다. 그래서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는 원천징수 안 하죠. 다음은 10월 28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28일. 안동상사의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 네, 단기대여금 자산이죠. 이것과 이자 25만 원. 그러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자 수익 25만 원.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으로 증가가 되겠고요. 525만 원이. 자, 단기대여금 자산은 이제 회수했으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500만 원 안동상사.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 발생이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25만 원. 네, 이런 분계가 되는 거예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수익 발생. 이런 결합이에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28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는 대여금과 이자가 들어온 건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타자를 할까요? 네. 대여금과 이자 회수 이렇게 입력을. 대여금과 이자 회수 525만 원. 5250 플러스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시킵니다.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안동상사 00102. 네, 적용은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500만 원 자산 감소하고 또 대변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901번 코드고요. 네, 적용도 엔터로 그냥 복사해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5만 원이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입력하신다. 네, 29번으로 넘어갈까요? 29일 날이고요.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계정과목 이름이죠. 1,000만 원을 해지하고, 만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해지했다는 거죠. 해지하면 정기예금이 감소하니까 이건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자가 3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대변 수익 발생했고요.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당했네요. 은행에서 세금을 이렇게 공제한 거예요. 공제. 자, 아까 우리가 27번에서 말이죠. 은행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우리 회사가 원천 징수했죠? 그건 애수금이에요. 그런데 29일 날 거래를 보면은 우리가 원천 징수 당한 거죠. 자, 예금을 했는데 법인이 예금을 했다가 만기 때 찾으면서 이자에 대해서 은행이 원천 징수를 하면 이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 증가로 보는데 이게 바로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선납세금. 우리가 선납세금에 대해서 앞에 3일 패션 공부할 때는 결산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결산에서. 선납세금이라는 것을 조회해가지고 법인세로 대체하는 것을 결산 때 수동분계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선납세금은 뭐였느냐 할 때 법인에서 저축한 그 저축금, 뭐 정기예금 같은 거 또는 정기적금 같은 것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찾으면서 세금을 공제당하는 거. 그게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 예정 납부하는 거. 그것도 선납세금이었어요. 자, 그런데 3일 패션에서는 선납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그때 이제 하지는 않았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자, 이제 3일 요 유형상사는 이제 생기겠네요. 선납세금이. 자, 그리고 이 세금 뺀 원금과 이자 합쳐서 요만큼이 저기로 계좌로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이건 보통예금이 되겠죠. 네. 자, 조금 복잡합니다. 10월 29일께. 자, 정기예금이 만기되었다. 해지한다. 그러면 대변에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붙었다. 이자 수익 대변에 30만 원. 그 다음에 법인세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차감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선납세금.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금. 이렇게 정리가 돼. 요 29번 문제 처음 해보는 문제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분계가 꽤 복잡한 거니까 잘 복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래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29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정기예금 만기잖아요. 입력된 게 없네요. 정기예금 만기 입금이라고 10253 800원 10253 800원 다음에 차변에 아까 세금이 선납세금이었죠. 선납세금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거래처는 뭐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적요는 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우리가 당한 거죠. 그래서 1번 적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 42,000원에다 4,200원을 더해보니까 46,200원 46,200원 자,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104번 자산감소 이것도 거래처 코드 은행으로 코드 넣어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말고 정기예금
98699. 적요는 만기인데 네, 만들어 놓은 게 없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만기 해제라고 써줍니다. 만기 해제. 그래서 1000만 원 대변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30만 원. 네,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요.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네, 거래처는 뭐 엔터로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면 코드로 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적요는 정기예금 이자죠.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원본 대체? 그냥 정기예금 이자라고 씁시다. 정기예금 이자 30만. 네. 요렇게 해야 됩니다. 네 줄로 정리해야 돼서 이게 한 건의 전표이면서 꽤 복잡한 분계니까요. 잘 연습을 해주시고 이 특히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요 개정 과목을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 선납세금이 언제 발생하는 것이 선납세금.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선납세금도. 자, 다음은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쓰면 되겠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산으로. 자, 보험료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개정 과목이 뭐였냐면요. 선급 비용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선급 비용. 예.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요.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하면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선급 비용 하면은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예, 보험료에는 선급이 따르거든요. 이제 만약에 보험 기간이 10월 30일부터다 그러면 내년 10월 29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분이 지금 거의 10개월치, 10개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차기분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에는 거의 다 선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 보험료는 두 달치가 보험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모두 선급비용, 보험료를 전부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회계 기간 중에 했다면은 결산 때는 경과분을 단기의 보험료로 수정하는 수정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선급비용 입력하겠습니다. 10월 30일로 고쳐주시고 부분에다 출금한 다음에 선급비용 133번이죠. 은행, 이제 보험회사는 어딘지 모르죠.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현대화재라고 나와 있네요. 예, 거래처에다가 현대화재 써주시고 적요에는 보험료라고 넣어주면 되죠. 보험료 150만.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보도록 하죠. 10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의 공사가 완료될 때는요.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건설 중인 자산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걸 조회해 가지고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요 착수금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월 5일 날 지급한 착수금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착수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걸 두 건의 전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이 잔금을 먼저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9월 5일 날 걸 조회해가지고 차변의 건물 얼마,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얼마 이렇게 두 건으로 입력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는 한 건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9월 5일 날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인지를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날짜를 9월 5일로 조회해 볼까요? 네, 9월 5일에 1번 전표를 보면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1,000만 원입니다. 창고 건물 신축공사 대금이다.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 시켰네요. 자, 이 1,000만 원을 오늘 건물로 대체한다 이거죠. 그러면 건물로 대체할 금액은 잔금 2천하고 1,000만 원하고 합쳐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요 1,000만 원과 잔금 2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이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확인했으니까 날짜를 10월 31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달라요? 9월 5일 날, 이게 없나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는 아셨는데 일반 전표를 놨다가 다시 한번 일반 전표를 다시 열어. 네, 6월 5일을 다시 한번. 금액이 안 되는 프로그램 한번 넣는다. 1,200번. 월, 월. 근데 나 알았어. 아까 좀 진짜 어떻게 나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잡혀 있는 것을 이걸 대변으로 정리하면서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잔금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0월 3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0월 31일 차변에 건물 그냥 건물 202번 거래처 뭐 지나가시고 적요는 창고 건물 완공이라고 써줄까요? 창고 건물 완공
3천만 원 입력하실까요? 차변에다가 건물이 3천만 원이 되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코드에 건설 중인 자산 214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그 건설 가계정을 건물로 대체하는 5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5번. 건설 가계정은 건설 중인 자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건물로 대체한다.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2천만 원은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게 보통예금이에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그리고 적요에다가는 공사 잔금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공사 잔금 2천만 원. 네, 이렇게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이렇게 두 건의 점표로 입력할 수도 있고 하나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는데 하나로 입력하는 것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번을 보실까요? 32번 10월 31일이고요. 창구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했어요. 30만 원이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가 26만 원이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사가 보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변의 현금, 이건 대체전표로 써볼게요. 대변의 현금은 30만 원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 4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하느냐. 자, 4만 원은 이 건물을 등록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채권을, 이 공채를 시장에서 샀다면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26만 원이니까.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액면가로 사야 되니까 30만 원에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4만 원의 갭이 뭐냐면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등록할 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했으므로 그 4만 원의 차이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을 차이 4만 원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예. 자, 대변의 현금 30만 원, 차변의 건물이 4만 원, 단기 매매증권이 2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처음인가요? 음, 아마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채권을 구입했다라는 이런 거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할까요? 자, 10월 31일 그 밑에다가 두 번째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자, 대변부터 한번 이번에 입력해 볼까요? 대변의 101번 현금. 거래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향키로 지나가고. 적요는 그 건물 등록 시 공채 매입이라고 타자를 해줄까요?
건물 등록 시 공채 매입 해가지고 30만 원 자산 감소되고요. 차변의 건물, 네. 202번 건물 저교에는 네,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채 매입 때문에 우리가 4만 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했고요. 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죠. 107번 단기매매증권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저교도 똑같이 그 저교를 엔터로 복사하시고 26만 원 쓰시면 돼요. 이 문제도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은 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3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월 31일 같은 날이고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유상증자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죠.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얼마 입금됐는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다.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식을 할증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주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보통 주식 5,000주를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 금액이 한 주당 10,000원짜리인데 발행할 때 12,000원에 발행했어요.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00원. 할증 발행한 것입니다. 할증 발행했는데 아까 그 수수료 요거를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에서 공제 빼준다 이거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개정 과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보통예금이라는 개정 과목 차변에 자산 증가 시켜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5,000주 곱하기 12,000원 해보면은요 5, 25일은 6천만 원이죠. 그런데 200만 원 차감한 금액이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요거 수수료 200만 원 차감한 거. 그러면 보통 예금 차변은 5,800만 원이 되겠죠. 차변의 보통 예금 5,800입니다. 자, 대변의 두 개의 개정 과목을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데요. 대변은 우선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인식해야 돼요. 5,000주 곱하기 액면가 주당 10,000원 하면 5천만 원이죠? 그게 대변에 가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0만 원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 800만 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주식 발행 금액이 원래 5,0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자본금보다 1,000만 원이 많아서 1,00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요 관련 비용 증자와 관련된 비용 200만 원을 빼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만 원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 되는.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걸 800만 원만 인식하면 대차가 딱 맞죠. 여기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왜 800만 원만 인식하는지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800만 원만 인식하는 이유. 유상증자 관련된 수수료 2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800만 원만 인식하게 되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면은 대변의 자본금이 항상 액면가로 계산해서 딱 인식을 해두면 됩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된 건 얼마 입금된 거 하면 얼마가 입금됐는지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요. 5,800 입금된 거 확실하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0월 31일 세 번째 전표가 되겠네요. 자, 차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가 서울은행 보통 코드에다 입력하시고요. 적요에는 유상증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금액이 5,800만 원이죠? 네,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 거래처 생략해도 되고요. 적요는 유상증자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주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 이제 차변에 오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할증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변에 인식합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네, 적요도 유상증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800만 원. 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이 차변의 자산 증가가 5,800만 원, 대변의 자본 증가가 5,800만 원.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자본금은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같이 해보겠습니다.